예, 자원해설론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교수님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움직이더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손잡고요. 이렇게 돌리면 움직이는 겁니다. 수동입니다. 뭐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또 뭐 궁금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해 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늘상 얘기하지만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여러분의 출석 확인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셨더라도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결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1에 이어서 13.2에서는 144페이지 기구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지각 수준 강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 그런 자원 해설하는 걸 저 사람들이 더 알게 알아듣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145페이지에 보면 지도, 사진기, 쌍안경, 망원경, 테이프 레코더. 테이프 레코더는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못 봤을 것 같은데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책이죠. 옛날 책이죠. 최신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못 바꿨어요. 요즘은 옛날에 강의할 때는 여기다가 MP3 뭐 스마트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MP3도 여러분들은 거의 안 쓰죠 이제는. 그죠?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밑에 보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자신들이 관광하던 모습이 출구 부근의 영상 화면에 나타나게 장치해둔 곳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놀이동산 가서 이렇게 푸름라이드나 그런 걸 타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찍어갖고 나올 때 그걸 팔죠. 요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옛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구나 장치 같은 걸 이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출해서 하는 것처럼 효과음 같은 거예요. 늘상 하는 것처럼 사찰이면 마하바라바냐 하면서 불경이 울리는 소리 같은 거 불경 틀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쫙 해설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부산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하고 있다면 사진 같은 거야. 한여름에 바글바글한 모습도 있지만 눈 내리는 겨울바다 같은 거야.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또 감흥이 새롭죠. 요즘은 지난번에도 가서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해운대 해수욕장에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불축제 하죠. 불꽃축제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전등 같은 거 달고 이렇게 조명 같은 거 하는 거 하잖아요. 매년 그걸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사진들, 아니면 그런 시설들, 그게 좋아 보이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같은데 지금은 공중전화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송정해수욕장 같은데 참 옛날이거든요. 그때는 빨간색 공중전화 결혼식 하던 웨딩 촬영 같은 걸 또 달맞이 고개랑 송정해수욕장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빨간색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를 해요. 그 촬영팀에서 돈 받고 웨딩 촬영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저런 거는 한두 개 놔두면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되진 않아요. 요즘은 그냥 똑같죠. I love 해운대, I love 뭐 강릉, 경포대 그 지명 있는 큰 글자를 갖다 놓죠. 그것도 조금씩 좀 변형 같은 걸 하면 돼. 어쨌든 그런 것이 지각 강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나의 의상 같은 게 해설을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의상을 갖춰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데 프로페셔널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각각의 장소에 걸맞는 의상 그게 뭘까요? 뭐 팔에 박힌 걸로 하면 전주 한옥마을 할 때는 한복을 입고
해설을 해주면 훨씬 그게 지각 강화에 오래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구글 얘기도 했지만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런 걸 했으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회식을 하거나 뭐 어떤 게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메모거든요. 메모.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가는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뭐가 없다. 그러면 항상 그 냅킨에다가도 적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아요. 제가 핸드폰은 지금 여기 걸려 있네요. 굳이 스마트폰 초창기부터 이 노트를 쓰기 시작했고, 처음은 노트 아니었나 모르겠다. 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 메모지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문자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는 그 펜이 있단 말이에요. 펜이 달려서 빼서 여기다 화면에다 적고 그 파일로 저장을 하죠. 그리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걸 다시 쫙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벽에다가 따로 분류를 해서 붙여놓죠.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 메모가 있으면 정리를 해놓고 분류를 해놓으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죠. 특히 이 관광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메모들을 자꾸 하면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런 것들은 해놓고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도 딱히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하는 것들은 따로 적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탁 와닿아요. 항상 그렇지만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죠. 우리는 오래 기억을 못해. 오래 기억을 하면 이게 무슨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아마 미칠걸요 아마. 근데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메모하는 습관들이 필요해요. 그게 아이디어가 되죠. 주로 그런 걸 많이 쓰는 분야는 그거는 어디서 처음 인지를 했냐면 광고 기획자들 박웅현인가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책 보다가 기억을 해갖고 항상 생각했는데, 저는 주로 이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메모가 돼 있죠. 책을 바꾸면 교재를 바꿔도 따로 옛날 교재를 보고 다시 새 책에다 또 옮겨 적기도 하고요. 매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교재는 유일한 교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 해설 분야 책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걸 안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회상요. 회상은 지각을 강화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자 봅시다. 이거는 클로슨과 네치의 관광 경험 단계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원론이나 자원론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요. 가는 단계, 그러니까 준비 단계, 여행의 준비 단계,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가는 단계, 현장 경험 단계, 오는 단계, 회상 단계. 그래서 회상을 돕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행사 같은 경우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가 여행사 사장도 있죠. 예. 가업을 이어서 사장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는 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한테 CD, 요즘 CD도 잘 안 쓰죠. CD를 구워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요즘은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석사 같은 경우는 부석을 찍은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설명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보내주거나, 새소리 같은 녹음 파일을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진기, 쌍안경, 망원경, 테이프 레코더 그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보여주면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거는 그것을 기억하는데 강화 수단이 되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곳을 기억하는 강화 수단이 되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해설사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는구나. 자원 해설가가 대단하다. 그러면 결국은 해설을 맡았던 나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충성 고객층이 그만큼 두꺼워지는 거고, 이 고객층은 다른 고객들한테 저 선생의 해설을 들어봐라, 바이럴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마케팅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마케팅에서 배운 걸 갖고 여기다 연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지각 강화 설계는 설계 단계인데 건너뛰읍시다. 이거는 연출이요. 연출은 앞부분에서도 나왔어요. 이걸 읽어볼게요. 관광 자원에서 일정한 테마를 찾아내고 이것을 방문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연출 구성 요소인 연기, 장치, 조명, 음향, 의상을 테마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연출이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방송국 PD가 연출가예요. 영화로 말하면 감독이죠. 그러니까 PD님 하거나 아니면 보통 연예인들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 감독님, 카메라 감독 다 감독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영석 PD만 생각을 하면 돼요. 나영석 PD가 뭐 여러 가지 1박 2일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꽃보다 할배가 또 있었잖아요. 그 포인트는 노령층이 많아지니까 고령층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행 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게 포인트였다고 나중에 TV를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노인들만 가면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하나 누구야 남자 배우 하나 같이 껴가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은 그 밑으로 또 하나 데리고 가고 시다바리 하나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고령자층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문 해설가가 되려면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 그런 거에 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그게 연출이라는 거죠. 여기서 연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자는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탄성을 바라거나 환상에 젖거나 호기심이 충족되거나 사진을 찍거나 매료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관광자에게 노출되는 자극은 대부분 공급자, 연출가에 의해서 조용해. 여러분들은 자원 해설가로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자원 해설의 총 감독이 되는 거죠. 감독 겸 배우. 그죠? 그래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요 정도 됐고요. 또 몰입은 칙센트 미하일의 몰입 이거는요. 이봉구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하세요. 여기 건너뛰었어요. 여기도 X표 있죠. 왜 건너뛰냐고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닥 와닿지도 않아요. 칙센트 미하일 책도 있긴 있는데 읽어봤는데 몰입에서는 최고예요. 우리나라의 고den가 제자가 또 쓴 책도 읽어보고도 했는데 몰입시키는 것까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뛰고요. 몰입 플로우예요. 이거는
소비자 행동론인가 뭐 그런 거 이 교수의 전공이니까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하시고 건너뛰는 게 맞네요. 쫙쫙쫙쫙쫙 마구마구 건너뛰고 있어요. 예, 이제 건너뛰어서 제5장 여러분 교재 171페이지 테마가 있는 해설로 나아갑니다. 테마 요거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평가지에 쓸 거죠. 테마가 적절했는가. 그래서 주로 예를 들었던 게 남원 광활로 가지고 테마를 청춘 남녀의 사랑으로 할 것이냐, 건축물로 할 것이냐. 광활로라는 누각, 거기에 또 온돌까지 되어 있는 누각은 거의 유일무이해요. 흔치 않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하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그 누각에 미칠 그 감옥으로 썼다는 얘기도 했죠. 그걸로 역사를 보는 최소한 세 개의 테마를 러프하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주제로 설명을 할 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게 되면 요즘도 성읍 민속마을이라는 데를 많이 가요. 여행사를 통해서 가거나 가게 되면. 이유는 뭐냐면 입장료가 없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갈 때 막 지겨웠거든요. 제주도는 열 몇 번을 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가고 학년 답사로 2학년 답사가 주로 제주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겨웠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을 맞고 나니까 제주도도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 발생 안 하는 게 제주도라고 그러죠. 또 엊그저께 신문을 보면 전 세계 노선 중에 가장 붐비는 노선, 이 코로나 시국에 그게 김포공항에서 제주 가는 거, 그게 제일 붐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제주도지사인 원희룡은 오지 마라. 특히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사람은 니네 집에서 쉬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글바글 가죠. 그래서 양면성이에요. 무섭기도 하고 코로나가 겁도 나는데 간다고 그러죠. 지금은 특히 여러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 신문에서 읽은 정보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들어갈 때는 젊은 확진자 수가 늘고 있죠.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는 가장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방송국이나 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감염병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확증은 할 수 없으나 지난번 할로윈 사태, 할로윈 때 바글바글 모여들었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안 걸리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즐겨요? 난리를 치고 즐기긴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확진자가 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걸렸다가 회복이 되더라도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이토케인 호폭풍인가 하고 면역력이 급격히 약화돼서 치사율이 높고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이 걸리고 나면 뇌가 IQ가 20%인가가 준다고 그러죠.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마는 가능하면 모이는 걸 자제할 것. 지금 또 걱정은 수능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고3 때 그랬죠? 저도 그랬으니까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단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몰래 가서 술 먹고 놀러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요. 아마 그것도 그래서 학교 안에 있을 때 학교 방역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래요. 문제는 학교 밖에서 PC방 또는 식당, 대학으로 말하면 동아리방 뭐 그런 데서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제발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 건 이해는 가나 버틸 것
괜히 잘못 걸리면 골로 가는 수가 생겨요. 그 IQ 나빠진다는 거는 그 학술지에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사는데 IQ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기억력 같은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죠. 조심할 것. 제발. 이번에 저기도 프로젝트를 내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쪽은 나와서 모르겠어. 하여튼 조심. 자, 171페이지요. 셋째 줄에 있습니다. 해설사에게는 해설 프로그램의 목적과 해설의 대상을 통해서 참여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가 오늘 해설 프로그램의 테마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남원 광안루를 해설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성춘향과 이몽룡을 끌어들여서 조선시대 청춘 남녀의 연애기를 위주로 할 것이냐, 요즘 연애와 그걸 비교하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설에도 테마는 다양하게 나와요. 테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여기를 강조를 하냐면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힘든 게 뭐냐면 동영상에서는 딴 거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처럼 막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 내용은 수도 없이 떠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쳐요, 저도. 그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수도 없이 광안루를 해설한다 그러면 맨날 똑같이 성춘향과 이몽룡 갖고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지겨워지고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전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해설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결국 바꿀 수 있는 주제, 바꿔 말하면 테마, 이 한 장소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테마가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은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죠. 다양한 격이 되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원 민속마을 가면 그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해설해요. 그 동네 분이 해설해요. 거기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옛날부터 고등학교까지 입학 학비 전액 다 대주고 거기서 파는 물건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고등학교 학비도 안 내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근데 맨날 똑같은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끔 가보면 그냥 판에 박힌 듯이 그냥 줄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흥미를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관광자원 해설론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지정된 시간까지 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